조 바이든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를 즉시 추방할 수 있도록 한 연방공중보건법을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많은 거짓 경력을 내세워 당선된 조지 산토스 연방 하원의원이 연일 지역구 주민들의 거센 사임 요구에 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뉴욕주 간호사협회가 대규모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주요 병원들이 파업에 대한 대비에 돌입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오미크론 하위 변이 XBB.1.5가 무섭게 확산해 새로운 유행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변이 바이러스 양성률이 30%를 넘어서 지역 사회 내 전파가 시간 문제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시경이 발표한 지난해 범죄율 통계에 따르면 시내 총기 범죄와 살인은 감소했지만 전반적인 범죄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차원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불법 이민자를 즉시 추방할 수 있도록 한 연방공중보건법 타이틀 42 확대 방침을 밝혔습니다. 대신 최근 국경 지역에서 불법 입국 시도가 많이 늘어난 중남미 4개국 국민의 합법적 이민을 위해 매월 3만 명을 수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전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행한 대국민 연설에서 미국의 이민 시스템은 붕괴했다며 쿠바와 니카라구아, 베네수엘라, 하이티 등 4개국에서 멕시코를 통해 국경을 넘는 이들이 불법 이민의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법원 결정으로 타이틀 42호가 유지되는 한 정부는 이를 이용할 것이라며 예산 통과로 이민 시스템을 전면 개선할 때까지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멕시코와 베네수엘라, 일부 중미 국가에서 미국 국경을 넘어온 불법 이민자에게 적용된 타이틀 42 정책이 니카라구아, 쿠바, 하이티 국민에게까지 확대되며 대신 이들 4개국 국민의 합법적 이민을 매월 3만 명까지 수용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재선 도전을 앞두고 취임 이후 최대 정치적 약점으로 지목된 이민자 문제에 체계적 해법을 적용하면서도 불법 이민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언론은 평가했습니다. 타이틀 42 정책은 지난 2020년 3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도입한 정책으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보건법 조항을 근거로 육로 국경을 무단으로 넘은 불법 입국자를 난민 심사 없이 즉각 추방할 수 있도록 한 조치입니다. 보수 우위의 대법원이 지난 연말 당분간 정책 유지 판결을 내리고 오는 2월부터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할 방침을 밝히면서 대법원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당분간 이 정책은 유지되게 됐습니다. 웨 씨는 일단 이번 조치를 이민 문제에 있어 큰 변화로 평가하며 2024년 재선을 노리는 바이든 대통령이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 주 초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시티에서 북미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앞두고 8일 미국과 멕시코 국경 도시를 방문해 불법 이민자 문제에 대해 거듭 단호한 대응을 밝힐 방침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자신의 학위와 경력, 성적 정체성뿐만 아니라 부모의 경력 등 수십 건의 거짓 경력을 조작한 혐의로 의혹을 받고 있는 뉴욕주 3지역구 하원의원에 당선된 조지 산토스 의원의 사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센 상황입니다. 이미 1,000여 명의 주민이 산토스 의원의 사임 청원에 서명하고 나선 상태입니다.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짜 학력과 경력을 내세워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된 뉴욕주 3선거구 조지 산토스 의원에 대한 사임 요구가 거센 상황입니다. 지난 중간선거에서 나소 카운티와 퀸즈 북동부를 아우르는 연방하원 3선거구에서 당선된 조지 산토스 의원은 그의 명문대 학력뿐 아니라 유명 금융회사 근무 경력, 시민단체 활동 이력, 자신의 재산, 성 정체성, 유대인 혈통뿐 아니라 부모의 직업과
또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고 말했던 말 역시 거짓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산토스 의원은 이런 가운데 지난 3일 화요일 취임 선서를 강행했습니다. 이에 그의 지역구 주민들은 이런 사기꾼을 어떻게 믿고 따를 수 있겠냐고 목소리를 높이며 사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뉴욕 롱아일랜드 그레인넥 주민들은 산토스 의원이 나소 카운티와 퀸즈 북동부를 아우르는 3지역구 대표 리더로서 그의 신뢰성과 인성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는 당연히 스스로 의원직에서 사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산토스 의원의 사임을 요구하는 청원서에는 6일 오전 현재 1,000명이 넘는 유권자들이 사인을 완료한 상태로 파장은 점차 거세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사임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정치적인 색깔과 상관없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토스 의원이 속해 있는 공화당 지지층에서조차 사임 촉구가 거세지면서 민주당과 공화당 지지층 할 거 없이 그의 자질을 비판하며 리더로 부적합하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5일 목요일에도 3선거구 지역 주민들과 지역 정치인들이 모여 산토스 의원의 해임을 요구하는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주민들은 믿을 수 없고 리더로 인정할 수 없는 최악의 인물이라고 비판하며 주민들을 농락한 산토스 의원은 사죄의 마음으로 당장 사임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브라질 검찰이 산토스가 19세였던 지난 2008년 브라질 한 옷가게에서 훔친 체크를 사용해 의류를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미 법무부를 통해 산토스를 기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주 간호사협회가 대규모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주요 병원들이 파업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주 간호사협회는 오는 9일까지 병원 측이 요구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2일 뉴욕주 간호사협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내부적으로 파업 시행에 대한 찬반 투표 결과 협회 내 간호사 17,000명 중 14,000명이 파업 찬성에 투표했다고 밝히며 대규모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마운트 사이나이 병원 등은 오는 9일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측되는 대규모 간호사 파업 사태를 대비해 구급차 운행 중지, 예정된 수술 취소와 응급수술만 진행, 일부 입원 환자 타 병원 이송과 조기 퇴원 조치 등을 취하고 있다고 NBC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뉴욕주 간호사협회에 따르면 오는 9일까지 병원 측이 간호사들의 요구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파업에 돌입하게 됩니다. 아직까지 합의를 이뤄내지 못한 병원은 몬테피오르 병원, 마운트 사이나이 병원 등 유명 병원부터 한인들도 많이 이용하는 퀸즈 플러싱 병원도 있습니다. 간호사협회 측은 우리는 환자를 보호하고 싶지만 인력이 터무니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수개월째 뉴욕시 병원연합 측에 요구하고 있는 인력 충원이 없을 경우 파업은 불가피하다라는 입장입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초창기 쏟아지는 환자들을 케어하기 위해 밤샘 근무를 포함해 엄청난 양의 초과 근무를 소화했지만 팬데믹이 장기화되는 동안 병원 측에서는 인력을 충원하지 않아 많은 간호사들이 쉴 틈 없는 근무를 이어왔다고 호소했습니다. 또 업무량에 비해 적은 급여와 건강보험 혜택에 대한 개선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뉴욕 프레스베테리언 병원, 메이모니스 병원, 리치몬드 대학병원 등 세 곳은 협회 소속 간호사들과 잠정적 합의에 도달해 오는 9일 파업을 면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전국적으로 면역 회피 능력이 뛰어나고 증식 속도가 빠른 새 오미크론 하위변이 XBB.1.5가 빠르게 확산해 새로운 유행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변이 중 전염력이 가장 강해 크라켄이라는 바다 괴물 이미지의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계속해서 전사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XBB.1.5는 지난 4주 동안 신규 확진 비율이 매주 2배씩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신규 확진 중 XBB.1.5 감염 비율은 4%에서 41%로 껑충 뛰었고 동북부 지역에서는 신규 확진의 75%가 이 변이의 감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학자들과 전염병 학자들은 이 변이의 유행이 얼마나 심각할지, 중증 유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직 명확치 않다면서도 이 변이가 새 유행을 일으킬 만한 특징들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CDC는 XBB.1.5는 증식이 빠를 뿐 아니라 완치자나 백신 접종자 체내에 생성된 항체를 무력화시키는 면역 회피 능력도 강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XBB 변이는 지난해 10월 세계보건기구가 처음으로 우려를 제기한 이후로 싱가포르와 인도 등에 유행했고 지난 10월 미국에서 처음 확인됐습니다. 최근 진화생물학자 T. 라이언 그레고리 교수는 트위터를 통해 바다 괴물의 이미지가 악마처럼 진화하는 바이러스를 잘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크라켄이라는 별칭을 제안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XBB.1.5는 바이러스가 인체의 수용체인 ACE2와 더 잘 결합해 지난해 12월 한 달 만에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의 4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전파력이 최강이고 면역 회피력도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크라켄 변이는 현재 약 29개국에서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WHO는 며칠 안에 크라켄의 위험성에 대한 최신 평가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시 일부 지역에서는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의 양성률이 3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에 겨울철 코로나19 대유행이 예고되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올겨울 코로나와 독감,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증이 동시에 유행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는 가운데 뉴욕시 일부 지역에서는 코로나19 양성률이 30%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되며 지역사회 전파가 시간 문제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로별로 보면 브루클린 플랫부시 지역의 7일 평균 감염률은 6일 기준 30%까지 치솟았습니다. 다른 자치구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퀸즈 아스토리아 지역의 코로나19 7일 평균 확진율은 27%, 맨해튼 헬스키친 지역이 22%를 기록 중입니다. 6일 금요일 오전 기준 뉴욕시 전체 지역의 3분의 1 이상에서 감염률이 20%를 이미 넘어선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뉴욕시에서 가장 급속하게 전파되고 있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는 XBB.1.5로 다른 변종보다 전염성이 높을 뿐 아니라 다른 세포와 결합해 돌연 변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등 지금까지 발견된 다른 변이보다 환경에 잘 적응하고 전파에 유리한 바이러스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뉴욕뿐 아니라 미 전역에서도 오미크론 변이의 하위 변이인 XBB.1.5가 가장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기자회견을 통해 XBB.1.5 변이 바이러스는 지금까지 나타난 오미크론 하위 변이 가운데 전파력이 가장 강하다고 말했습니다. 면역 회피력도 높아서 백신을 맞거나 기존에 감염될 면역이 있다 하더라도 재감염될 확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XBB.1.5가 다른 변이보다 훨씬 더 짧은 시간 내에 우세종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사람이 밀집하는 곳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시경이 2022년 범죄율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뉴욕시경은 불법 총기 수거가 대폭 늘며 총기 범죄와 살인이 감소한 반면 전체적인 범죄율은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시경이 어제 오후 발표한 2022년 연말 범죄 통계에 따르면 뉴욕시경은 7,000점이 넘는 불법 총기 수거에 나서면서 총기 범죄 및 살인이 크게 감소한 반면 전체적인 범죄율은 증가했습니다. 2021년 뉴욕시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은 총 488건으로 한 달 평균 약 40건의 살인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433건의 살인 건수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약 50건의 살인사건이 줄어들며 11%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2월 한 달만 비교해봤을 때는 살인이 26%, 중절도가 26%, 강간이 11%, 강도가 8% 줄었습니다. 지난 12월 발생한 혐오범죄 사건 역시 29건으로 전년 동월 발생한 54건에 비해 크게 감소했습니다. 반면 대중교통 내에서 발생한 범죄가 1년 전 대비 무려 30%가 늘면서 지하철 및 버스에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전체 범죄율이 좀처럼 잡히지 않는 이유는 같은 범죄자가 계속 같은 패턴의 범죄를 이어가는 재범이라고 지적하며 무려 1,600명에 달하는 재범자들이 길거리를 활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더욱 강력한 사법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2022년 뉴욕시에서 발생한 총 범죄 건수는 12만 6,537건으로 집계되며 이는 2021년 발생한 10만 3,388건의 범죄 대비 22% 증가한 수치입니다. 뉴욕시 정부는 2023년 사법 시스템과 협력해 전체 범죄율을 낮추는 데 더욱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하원의장 선거가 11차를 넘기는 장기전에 돌입한 가운데 유력 후보인 케빈 메카시 공화당 원내대표가 반란표를 던지는 당내 강경파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메카시 원내대표 측이 강경파를 상대로 긍정적인 협상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메카시 원내대표는 강경파 회유를 위해 하원의장 해임 결의안 제출 기준을 기존 지도부만 제출할 수 있었던 것에서 의원 5명으로 이후 또 다시 의원 1명으로 낮추는 양보안을 내놨습니다. 또 메카시 원내대표는 하원 운영위원회 안에 극우로 분류되는 프리덤 코커스 의원을 더 많이 포함하는 내용 등을 제시하며 양보했습니다. 강경파는 메카시 원내대표가 그동안 법안, 예산 문제에 대해 민주당과 타협해왔다는 점, 이민 낙태 성소수자 문제 등에서 강경파와 다른 입장을 보인다는 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뉴욕 아시안 변호사협회는 한인 조셉 킴 검사가 브루클린 검찰청의 형사법원 부장검사로 임명됐다고 전했습니다. 김 검사는 지난 2004년부터 스태튼 아일랜드 검찰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마약, 강력범죄 수사를 10여 년간 전담하고 범죄전략부서 부장검사를 맡으면서 범죄자 소탕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2017년부터는 나소 카운티 검찰청에서 형사공관 부장검사, 증오범죄부서 부장검사 등을 역임했습니다.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보다 19,000건 감소한 20만 4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 전망치 22만 건을 하회한 결과로 최근 14주 사이 최저치입니다.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169만 건으로 직전보다 2만 4천 건 감소했습니다. 민간 고용정보업체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은 12월 기업들의 민간 고용이 23만 5천 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 전망치를 크게 상회한 것은 물론 전월 증가폭도 훌쩍 뛰어넘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연방준비제도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아직 노동시장이 식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이딴 발표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뉴저지주 경찰국에 따르면 뉴저지주 21개 카운티에서 지난해 최종 교통사망자 수는 총 70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15년 전인 2007년 770명이 사망한 이후 15년 내 최다 기록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원인은 대부분 과속, 운전 부주의, 약물 영향으로 인한 충돌 사고였는데 특히 사망자 707명 중 운전자와 승객이 496명을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보행자가 길을 걷거나 건너다 차량에 의한 충돌로 사망한 건은 192명, 자전거를 타다 사망한 건은 17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많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기록한 카운티는 미들섹스 카운티와 벌링턴 카운티로 각각 전체 1위와 2위를 차지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